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산의 산지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산지기 변호사 성범죄 대처법 시리즈 2 성범죄 처리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건, 범죄 신고 등에 의한 수사기관의 인지나 피해자의 고소, 제3자의 고발 등에 의하여 사건화가 됩니다. 사건화가 곧 입건인데 사건 번호가 붙습니다. 입건에 의하여 범죄 혐의자는 피해자가 됩니다. 경찰 조사 후 결정. 통상 먼저 피해자를 조사하고 이후에 가해자를 조사합니다. 서로 말이 다르면 예전에는 대질 조사를 하였으나 요즘은 대질 조사가 피해자에게 2차의 피해를 준다는 생각이 많아서 대질 조사보다는 다시 피해자나 피의자를 조사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조사 후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보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등 불기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2021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성범죄에 대한 1차적 수사권이 경찰에 있으므로 고소장은 경찰에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검찰에 잘못 제출하였으면 관할 경찰서로 이송합니다. 경찰이 범죄가 인정된다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우에 검사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 수사할 수 있으나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성범죄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으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새로운 검찰 사건 번호가 부여되어 검사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됩니다. 검사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결정을 하면 항고하여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고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대검찰청에 재항고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검사의 결정. 검사는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나 고소인의 이의 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하게 됩니다. 기소는 정식 재판, 청구와 약식명령, 청구로 구분되는데 구공판하면 정식 공판 절차가 개시되므로 피고인은 법정에 나가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는 기소하는 범죄가 벌금 이하의 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에 대해서 공판 절차 없이 벌금 등의 약식명령을 고지할 수 있으나 공판 절차에 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판 절차에 회부하여 공판 절차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고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다시 동일한 사실로 다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법원의 선고. 법원은 이와 같이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에 대해서 약식명령을 고지할 수 있고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나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은 제한 없이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1심 선고에 불복하면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선고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심의 양형을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1심 선고 이전에 합의서 등 유리한 모든 자료를 내지 아니하고 항소심을 위하여 남겨놓기도 합니다. 대법원의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양형의 부당함은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재판의 확정을 늦추기 위하여 인용될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상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을 부과시키기 위한 경우, 미결 수용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한 경우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사내 네이버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사내 산지기 변호사였습니다.